정원은 완전히 속였고 태석은 결국 넘어간 듯 보입니다. 내 딸 정원아. 그 말이 나오는 순간부터 건양은 가족 이야기가 아니라 권력의 이야기로 색이 바뀝니다. 그리고 이번 주 흐름은 그 권력이 정원에게 넘어가느냐가 아니라 정원을 무대 한가운데 세워놓고 누가 먼저 칼을 꽂느냐로 흘러갑니다. 본 영상은 오늘 줄거리와 공식 예고를 바탕으로 한 드라마처럼의 해석입니다. 태석은 정원의 방까지 찾아가 속내를 털어놓습니다. 완벽하게 믿는 건 아니지만 지금은 다른 패가 없다고. 쇼든 아니든 자신을 위해 목숨을 바칠 수 있는 핏줄이 필요하다고. 이 말은 따뜻한 인정이 아니라 태석이 평생 해온 방식 그대로입니다. 사람을 믿는 게 아니라 사람을 쓰는 방식. 그런데 그 순간 태석 스스로도 감정을 들키고 말죠. 심장에 철갑을 둘렀다고 말해왔던 사람이 왜 심장이 아리냐고 흔들립니다. 정원은 겉으로는 태석을 걱정합니다. 다행이다. 아버지께 아무 일도 없어서. 이 말은 진심처럼 들리지만 정원이 진짜로 꺼내고 싶은 건 따로 있습니다. 머리로 계산하기 전에 몸이 먼저 움직였다는 말, 옥상에서 밀렸던 기억에 몸이 떨린다는 말, 이런 말들은 태석의 마음을 흔드는데 정확히 맞는 칼끝입니다. 태석은 아버지라는 호칭 하나에 흔들리고 정원은 그 흔들림을 이용해 자리를 잡습니다. 태석이 방을 나가자 정원의 표정이 차갑게 굳는 장면이 나오는 것도 이 관계가 화해가 아니라 설계라는 걸 보여주는 장치로 읽힙니다. 태석은 더 이상 정원을 뒤에 숨기지 않습니다. 너만이 내가 인정하는 후계자라는 말을 던지고 이사회 앞에서도 정원을 공식적으로 세웁니다. 태석은 정원에게 어울리는 자리 하나를 줘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합니다. 후계자 수업을 받는 동안 후계자답게 보이게 만들겠다는 뜻이죠. 여기서 정원이 얻는 건 자리지만 동시에 정원이 떠안는 건 표적입니다. 후계자라는 이름이 붙는 순간부터 정원은 보호받는 게 아니라 전선 한가운데에 세워집니다. 그리고 동시에 세훈이 밀려납니다. 황 실장이 오늘부로 해직 처리를 통보하는 장면이 나오죠. 세훈 집무실이 정리되고 비서들이 움직이고 세훈이 들어와 황당해하는 그림. 이 장면은 단순 징계가 아니라 세훈에게 너는 이제 판에서 빠져라고 선을 긋는 선언입니다. 문제는 이런 선이 그어질 때 세훈 같은 인물은 조용히 물러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히려 지금부터가 위험해집니다. 세훈은 이미 한 번 독이라는 카드까지 들고 들어온 인물로 그려졌습니다. 그런 사람이 해직을 당하면 남는 길은 두 개뿐입니다. 도망치거나 폭주하거나. 이 드라마는 대체로 후자를 고릅니다. 김수석 쪽에서는 더 큰 말이 튀어나옵니다. 스위스 계좌가 뚫렸다. 이 한 줄은 권력의 질서를 바꿀 수 있는 폭탄입니다. 계좌가 흔들리면 지분이 흔들리고 지분이 흔들리면 사람들의 충성도 흔들립니다. 그리고 이런 순간에 가장 빠르게 움직이는 사람은 난숙입니다. 난숙은 예고에서 하네라가 쓱싹한 비자금, 내가 홀라당 먹어야겠다는 식의 말을 던집니다. 난숙에게 가족은 감정이 아니라 숫자고 사위든 회장이든 결국은 돈줄을 쥘 수 있느냐가 기준입니다. 계좌가 뚫렸다는 말이 도는 순간 난숙은 그걸 명분으로 더 세게 물어뜯을 겁니다. 헤라도 안전하지 않습니다. 헤라는 태석이 정원을 믿도록 교묘하게 흐름을 만들었고 헤라는 정원을 이용해 태석의 마음을 움직였고 태석은 그 마음으로 정원을 세웁니다. 하지만 이사회와 돈 앞에서 마음은 약점입니다. 태석은 그 약점을 덮으려면 더 강하게 통제하려 들 수 있고 헤라는 그 통제의 부메랑을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혼란의 틈에서 영채 라인이 폭주할 준비를 합니다. 영채는 지금 끝으로 몰립니다. 건양가는 세훈을 내치려 하고 그 과정에서 영채는 더 이상 며느리로서 힘을 발휘할 수 없습니다. 임신 문제, 이혼 압박 같은 말들이 흘러나오면서 영채는 더 고립됩니다. 영채는 원래도 공허를 돈과 거짓으로 채우는 인물로 그려져 왔는데 고립이 깊어질수록 그 거짓은 더 큰 폭탄으로 변합니다.
여기서 이번 주 가장 중요한 변곡점이 하나 생깁니다. 세훈 해직 직후입니다. 세훈이 해직 통보를 받고 무너지는 그 순간 영채는 더는 기다릴 이유가 없다고 결론을 내릴 가능성이 큽니다. 왜냐하면 영채는 세훈이 버티는 동안에만 자기 자리도 같이 버틸 수 있다고 믿어왔거든요. 그런데 세훈이 판에서 밀려나는 순간 영채는 깨닫습니다. 이제 건양가도 난숙도 누구도 나를 보호하지 않을 거라고. 오히려 정리해야 할 리스크로 취급할 거라고. 그래서 영채가 선택할 수 있는 무리수가 등장합니다. 정원과 관련된 옥상 사건, 정원이 밀려 떨어지는 장면의 영상을 꺼내는 겁니다. 영채에게 지금 남은 무기는 감정도 사랑도 아니고 오직 폭로뿐입니다. 세훈 해직 직후 영채는 내가 망하면 너희도 같이 망해 모드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타깃은 정원입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지금 모든 시선이 정원에게 쏠려 있기 때문입니다. 태석이 후계자라고 세워버린 순간부터 정원은 건양의 얼굴이 됐어요. 얼굴을 망가뜨리면 판이 흔들립니다. 영채는 바로 그 지점을 노립니다. 영채가 영상을 공개하려는 의도는 두 겹입니다. 첫 번째는 정원의 후계자 이미지 파괴입니다. 후계자 소개가 나오는 타이밍에 옥상 사건 영상이 같이 떠버리면 정원은 후계자가 아니라 사건의 당사자가 됩니다. 이사회는 축하 자리가 아니라 검증 자리가 되고 질문이 쏟아집니다. 누가 밀었냐? 누가 덮었냐? 왜 지금까지 조용했냐? 정원이 아무리 말을 잘해도 설명하는 순간 정원은 약해지고 그 약함은 곧 먹잇감이 됩니다. 두 번째는 태석 흔들기입니다. 태석은 정원을 내 딸이라 부르며 감정의 문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그 감정이 열려있는 타이밍에 옥상 사건이 다시 떠오르면 태석은 선택을 강요받습니다. 정원을 끝까지 감쌀 것인가 아니면 감정을 덮기 위해 정원을 통제할 것인가. 태석 같은 사람은 보통 감정을 들키느니 통제를 택합니다. 즉 영채는 태석이 정원에게 흔들리는 순간을 노려 태석이 정원을 더 세게 조이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감싸는 듯 보이지만 사실은 감옥을 만드는 방식으로. 세훈 쪽은 더 위험해집니다. 해직으로 밀려난 세훈이 폭주하려는 타이밍과 영채가 폭로를 던지려는 타이밍이 겹치면 둘은 서로를 살려주지 않습니다. 영채는 세훈을 지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세훈을 미끼로 던질 수도 있고 세훈은 영채를 지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영채를 발판으로 더 큰 일을 벌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한 팀이 아니라 누가 먼저 살아남나로 바뀌는 거죠. 그 사이 하늘과 정원의 신경전은 더 선명해집니다. 하늘이 정원에게 후계자란 소문만 무성하던데 하수인 아니냐고 치고 들어가고 정원이 공중분해시키지 말란 법 있냐며 맞받는 장면이 보입니다. 이 장면은 겉으로는 대립이지만 흐름상 연극을 하고 있습니다. 태석과 이사회 앞에서 정원을 강한 후계자로 보이게 만들기 위해서. 그러나 영채가 옥상 영상을 던지는 순간 연극의 무대는 무너집니다. 관객이 바뀌어요. 태석과 이사회가 보던 무대가 아니라 여론이라는 무대가 열립니다. 여론 앞에서 연기는 칼이 되기도 하지만 흉터가 되기도 합니다. 결국 이번 주의 큰 흐름은 이렇습니다. 태석은 정원을 공식 후계자로 세우며 판을 열고 세훈은 해직으로 밀려나며 폭주의 문턱에 서고 난숙은 계좌와 비자금 냄새를 맡고 뛰어들고 헤라는 설계한 판이 역으로 사냥당할 위기에 놓이고 그리고 세훈 해직 직후 영채는 더는 잃을 게 없다는 얼굴로 옥상 사건 영상을 꺼내 드는 무리수를 둘 수 있습니다. 이 순간부터 정원은 두 가지 싸움을 동시에 해야 합니다. 하나는 이사회 안에서 후계자로 살아남는 싸움, 다른 하나는 밖에서 사건의 프레임을 뒤집는 싸움. 정원이 가장 강한 건 늘 프레임을 바꾸는 능력이었죠. 가짜로 시작해도 진짜처럼 보이게 만드는 능력. 그런데 이번 주는 반대로 누군가가 정원에게 프레임을 씌우려고 합니다. 후계자가 아니라 옥상 사건의 당사자라는 프레임. 이 전쟁이 어디로 가든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후계자 발표는 축하가 아니라 선전포고이고
세훈의 해직은 끝이 아니라 폭주의 버튼이며 영채의 폭로는 누군가를 살리기 위한 카드가 아니라 모두를 함께 끌어내리려는 카드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오늘도 친밀한 리플리 본방 사수 후 리뷰와 예고를 준비해 인사드리겠습니다.